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오랜만에 취준생 관련 영상을 좀 찍어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취업 캠프에 가서 3학년 학생들 좀 만나보니까 이제 취준 시작하려고요. 또는 이제 제가 졸업 예정자들인데 뭐 준비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이런 학생들 많이 만나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3학년이 돼서 4학년으로 간다는 거는요. 졸업 예정자, 이제 대학을 다닌 날이 다닐 날보다 훨씬 이제 많아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옆에 보면은요, 이제 취업을 딱 하려고 내가 어떤 것부터 해야지 물어보면 꽤 멀리 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 이제 취준이 꽤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외 활동을 상당히 그동안 열심히 했던 애들이 상당히 앞서 나가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외 활동하면 우리가 이제 공모전, 그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진대회 참여, 그리고 이제 교육봉사라던가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학교 안에서 뭐 랩실에서 근무를 해봤다라던가 아니면은 연구회 같은 거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는요, 당연히 이 사람이 취업할 때 나중에 자소서 쓸 때 경험 소재 거리가 많다는 거지 이게 취업을 보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 시절 다양한 경험이 없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사실 학점을 열심히 관리해갔고요. 학점이 뭐 4.0이 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너 경험 소재 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이 경험 소재에 대해서 쓸 게 없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취준할 때 자소서를 쓰거나 또는 면접에서 어떤 답변을 할 때 상당히 다양성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게 좋은데, 자, 우리 앞에 뭐가 있었죠? 코비드-19. 자, 이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의 친구들이 별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있는 기간에도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던 우리 뭐 핵 인싸 친구들은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학점하고 학교에서 뭐 공부 잘했고요. 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다.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또는 저는 뭐 수업 팀플을 해가지고 A를 받았어요. 자, 이런 거는 학생이 뭐 당연한 거지.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해봤자 면접관이나 또는 선발하는 사람이 좋았어 이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제 어학이 딱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어학이 딱 들어오는데 이 어학을 쭉 보면은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일반적으로 지필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측하고,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또는 뭐 회화 능력이라고 하죠. 자, 요런 것들을 얼만큼 갖춰야 되는가, 요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지필고사 점수도요, 사실은 여기서 또 이제 토익하고 이제 뭐 토스로 이야기하는 또 말하기 점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무역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우리 학생들은 무역 영어 뭐 1급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영어 회화 능력을 사실 요구하는 회사들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피킹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만나서 정말 상품을 세일즈하고 관리하고 영어 회화 능력이 엄청 중요한 직무 일부에서만 선발을 하고요. 그걸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 과장 정도 직무 될 때까지는요, 정말 영어를 막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막 바이어를 만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는 영어 회화 능력을 뭔가 높이겠다, 이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지 어떤 취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역에 쓰이는 어떤 용어라던가 영어라던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게 나은 거지, 뭐든 영어 회화 능력을 높인다? 그래봤자 어차피 뭐 바이링걸 또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는 거 안 돼요. 자,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토익 점수랑 토스인데, 대기업을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스피킹 점수만 있어도 되는 곳들이 있는데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토익 점수만 요구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국내 100대 정말 메이저 대기업을 다 지원하겠다. 그러면 토익 점수, 토스 성적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플루언시가 좋다. 그러면 토익 스피킹 응시하시면 되고요. 나는 어큐레이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데 강점이 있다? 오픽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다 준비한다, 토익 스피킹, 자, 이런 거 점수 다 만들어 두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대기업보다는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그 바로 세컨 라인에 있는 회사들이요, 오히려 더 높은 어학 성적을 요구합니다. 왜냐면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선발하는 딱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인재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HR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일단 성적이나 숫자로 보여주는 거 높은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진짜 메이저 대기업이 아니면 정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잘못한 학생들이 뭔가 취업 준비하는데 힘드니까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해외 어학연수나 뭐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 활동 어학이 끝났으면은요, 요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정말 전공과 관련해서 한 활동, 그리고 직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관련된 활동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요, 나누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라면 참 땡큐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죠. 다르다고 하면은요, 전공 내에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과 직무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들, 이 두 가지를요 모두 준비를 했다가 자소서라던가 면접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8학기까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자, 그래서 8학기까지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한 점들을 메워보세요. 내가 성적은 괜찮은데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 여기 공모전, 경진대회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참가하시면서 조금 더 스펙을 쌓는 게 맞겠고요.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어학 성적 어느 정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이 정말 메이저 대기업, 그리고 거기에 협력사나 협력 관계에 있는 세컨 라인에 있는 회사들까지만 저렇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죠. 거기에서 하나 더 내려가면은요, 사실 저런 스펙을 요구하진 않아요. 자기소개서가 우리 회사에 관심 있게 쓰여졌느냐, 그리고 정말 합격시켜줬을 때 우리 회사 올 거냐,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 정도 안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대학 나오고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 채용을 또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스펙은 어느 회사에 가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뭐 공식 같은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결국에 스펙은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내가 8학기 될 때까지 부족한 걸 채워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필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인턴 있죠? 인턴 전형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7학기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이요, 이제는 침체기로 들어옵니다. 자, 제가 많은 침체기를 좀 경험을 해봤어요. IMF 직후 제가 침체기를 한 번 더 겪어봤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도 제가 또 우리 학생들을 좀 이 뒤부터 지도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침체기가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기존의 산업들 또는 회사들은요, 기본적으로요, 다운사이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또는 이제 사업 같은 거를 축소시키죠. 자, 사업 같은 거를 축소를 시키는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23년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위기 또는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IMF 직후에는요, 닷컴 버블이라는 게 꺼지기 전까지는요, 여기도 IT가 어느 정도 성장세를 끌어줬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쭉 침체되다가 2010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갤럭시 S1이 나오죠? 5월이었나요? 자, 이때 나오면서 모바일이 열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 퍼졌어요. 이때도 역시 IT였죠. 저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게임 체인저들이 있었어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산업이 우리의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거 선발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산업에서 어느 정도 다운사이징이 된 부분에 남는 인력들이요, 새로운 시장에 투입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채용도 이끌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23년 경제 침체가 오면요,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IRA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리쇼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렌드 쇼어링 막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 있던 제조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을 전부 국내로 리턴 시키는 거죠.
요런 지금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아마 이거에 발맞춰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해외와 관련된 쪽에서 나가는 인력들이나 산업들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할 때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현재 해외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현재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느 국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 시장 어느 정도 꽉 찼다고 보고, 자, 이러한 것들 기업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알고 거기에 관심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 회사 많이 알고 왔네 하면서 조금 더 채용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에는 침체기로 갔을 때는 해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거나 또는 기존의 제조 공장이라고만 생각했던 해외 법인이 이제는 아예 하나의 마켓으로 딱 이제 인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신다 그러면요, 회사의 관심도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좀 어려울 때 신입사원을 막 안 뽑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안 뽑으면 몇 년 있다가 경기란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확 좋아질 때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입사원은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문이 좀 좁아지는 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요, 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 3학년 학생들 취준하는데 조금 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